대법원 2025년 3월 27일 선고 2021도 4355 판결 사건명 특수상해 1. 형 집행을 지휘하는 주체인 검사가 형의 집행 순서 변경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의 순서에 관하여 제462조 본문에서 둘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라고 하여 중한형 우선 집행의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제462조 단서에서 단,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라고 정하여 형 집행을 지휘하는 주체인 검사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형 집행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형 집행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법무불형으로 사형과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의 방식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 사무규칙은 제39조 제1항에서 형의 집행 순서 변경에 의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지휘라는 제목 아래 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 선고되거나 자유형의 집행 중 다른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수용자에 관하여 검사가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하는 때에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형을 먼저 집행하여도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형 집행의 순서를 변경하여 자유형에 앞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형 집행의 시작과 종료는 형법 제35조 제1항,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 결격 기간의 계산, 형법 제80조에 따른 형의 시효 중단 등과 직접 관련이 있고 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되어 선고된 수용자 등의 경우 형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의 완납 여부가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한 가석방 요건의 충족 여부를 좌우하므로 형 집행의 순서와 그 변경은 수용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따른 검사의 형 집행의 순서 변경은 수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가석방 요건을 조기에 갖추어 주려는 목적이라든지 자유형의 시효가 장기인 경우 그보다 가벼운 형인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를 먼저 집행함으로써 벌금형의 시효를 중단시키라는 목적 등 형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가 검사의 자의적인 형의 집행 순서 변경이나 그로 인하여 수용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검사는 형의 집행 순서 변경 제도의 목적과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의 이념을 염두에 두고 적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 순서 변경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 사무규칙 제39조 제1항 단서에서 자유형을 먼저 집행하여도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자유형에 앞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하기 위한 형의 집행 순서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취지이다. 2. 형의 집행 순서 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가 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의 기준 시점, 그 변경 지휘가 있었을 당시 및 판단 기준, 형의 집행 순서 변경 후에 수용자가 새로운 범죄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후적인 관점에서 집행 순서 변경이 수용자에게 미친 영향의 유불리를 평가하여 집행 순서 변경에 관한 지휘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형의 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가 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는 그 변경 지휘가 있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변경의 목적, 동기, 경위, 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수용자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순서의 변경이 수용자에게 미칠 영향, 형의 시효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형의 집행순서 변경 후에 수용자가 새로운 범죄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후적인 관점에서 집행순서 변경이 수용자에게 미친 영향의 유불리를 평가하여 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지휘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5년 3월 27일 선고 2024도 18441 판결 사건명 사기 1.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카드 회사들을 기망하여 카드 회사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 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3월 27일 선고 2024도 202290 판결 사건명 강도치상 등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 상습범이 아닌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등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벌받은 데 그쳤으나 그 범죄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인 경우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 범죄 가중법이라 한다. 특정 범죄 가중법 제5조의 4, 제6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2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고 그 죄의 상습범 또는 특정 범죄 가중법 제5조의 4, 제2항의 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특정 범죄 가중법 제5조의 4,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상습범이 아닌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등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벌받은 데 그친 경우에는 그 범죄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특정 범죄 가중법 제5조의 4,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